한국 증시가 오늘은 어떻게 출발을 하게 될까요? 지난 금요일에 좀 낙폭이 컸는데 오늘도 출발은 녹록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주말 사이에 뉴욕 증시가 혼조세를 나타냈는데 코로와 EWY ETF는 지금 마이너스고요. 야간 선물도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상열 투자전략본부장께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 사이에 이제 셧다운 우려감도 강했습니다. 다행히 그 민주당이 공화당에 좀 협의안을 제안했다라는 네. 그 소식에 좀 많이 낙폭을 줄이는 양상이었는데요. 자, 그런 계기로 이번 주에 더 나아질 수 있을까 궁금하고요. 환율이 만만치 않습니다. 1,460원도 야간 선물에서 돌파. 당분간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예측해 주시죠. 네, 지금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셧다운 해제 기대감이라는 거는 그래도 협상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지 협상이 정확히 언제 마무리가 될지 흔히 얘기하는 것처럼 10월 17일 날이 보통 그 폴리마켓에서 베팅하고 있는 시즌이고 10월 27일이 이제 추수감사절이니까 그 전까지는 뭐가 되지 않을까. 제안을 해갖고 거절했습니다만은 결국은 협상의 테이블에 앉지 않으면 안 되는 정치적인 압력이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거든요. 그건데 기대감이 현실화가 빨리 안 되면은 계속 신경이 쓰이고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다행히 미국장이 그나마 금요일날 올랐습니다만은 오른 게 아니죠. 낙폭을 줄였습니다만은 그런 기대감을 이미 선반영한 측면인데 프로그레스가 보이지 않으면 그 선반영된 걸 다시 토해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 장이 그거랑 연동될지 여부도 아직은 불확실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셧다운이 이제는 핵심이 되는 게 뭐죠? 셧다운이 일어난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 셧다운이 해결이 안 되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라고 보셔야 되는데 셧다운이 지속이 되니까 뭐가 걱정이 될까요? 당연히 단기 금융 단기 자금 유동성 자금의 이슈가 된다는 미국에서의 이슈가 11월 초 들어오면서 얘기가 나왔던 것이 우리는 하루 이틀 시차를 두고 지난주 이제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나타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셧다운의 해체가 빨리 안 되면은 어떤 자금의 경색을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느냐. 그 방법이 없어요. 그게 이슈인 거예요. 다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11월 7일인가요? 오늘이? 8일인가요? 이거 얘기하고 있는 이 시점에 다행스럽게 SOFR이 좀 내려왔습니다. SOFR이라고 하면은 하루짜리 국채 맡기고 돈 빌리는 게 Sovereign Secure Overnight Funding Rate인데 이것이 4.2까지 올라갔다 내려오고 이걸 반복하면서 10월 중순부터 우리 비트코인이랄까 그다음에 주식시장을 연달아서 강타했던 그 핵심적인 게 결국은 그 펀드 레이트가 올라가서 단기자금 부족했기 때문인데 이것이 올라갔다가 4.2까지 올라갔다가 어저께 보니까 좀 내려왔습니다. 이것이 이제 S&P 셧다운 해제에 기대감을 반영해서 다시 3.9로 내려온 것 같은데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 SOFR 그 레이트가 중요할 것 같고요. 셧다운 해제에 대한 사람들의 마음의 투영이 여기 간접적으로 된다고 봅니다. 나쁘게만 볼 건 없는 거는 시간이 지나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 다음 주에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그걸 알 수는 없고 다만 재무부가 갖고 있는 그 우리 TGA 현금 계좌성 자금이 워낙 많이 밀려 들어왔다는 얘기는 뭐죠? 시중에서 자금이 빨려 들어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돈 어디 가겠어요? 이게 원래 3천억 달러 하던 것이 지금 9,600억 달러, 거의 1조 달러로 늘어났다는데 그 자금이 적정 자금이 유지되는 TGA 자금을 6천억에서 8,500억 달러 보기 때문에 지금 늘어난 TGA 잔고는 결국은 셧다운이 해제되면은 시중에 나올 수밖에 없는 자금이기 때문에 그건 반대로 작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반대라는 건 유동성이 다시 들어올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실질적으로 협상에 앉아서 결과를 얼마나 빨리 도출하느냐 이건 시간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진짜 매크로적인 변수이고 최근에 불거졌기 때문에 그 예측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건 또 이런 상태에서는 당연히 금리 인하 같은 경우가 아니면 QE 비슷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액션을 지금 데이터 포인트가 별로 오피셜이 나온 데이터가 없는 상태에서 금리 인하를 다 기정사실했다가 약간의 좀 헷갈려 이런 어떤 뉘앙스가 있다 보니까 네. 그것도 좀 불안한 요인이 있는 것이 다른 무엇보다도 지금 나중에 반도체로 나발이건 그런 거 관계없이 시장을 누르는 거가 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우리의 그 코스피라든지 미국이 엄청 많이 빠진 걸 여러분이 생각하시는데 많이 올라가서 끝에 들어갔기 때문에 많이 빠진 것 같지 얼마나 빠졌을 것 같습니까? 9월, 10월에 엄청 오르고 나서 11월 들어와서요. 11월 지금 열흘 지났죠. 11월 동안에 나스닥이 3%, 필반이 3.9% 빠졌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조정도 아니에요. 그냥 위에서 약간 딥입니다. 한국은 11월 들어와서 얼마 빠졌을까요? 마이너스 3.7%입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한 10% 빠졌기 때문에 좀 충격이 있어 보입니다만 그래서 오늘이 중요하죠. 보통 5% 이상 빠지면 그러니까 오늘 한 1.3% 이상 빠져서 한 5% 이상 빠지면 딥보다는 커렉션에 가깝기 때문에 신중하거나 아니면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어떤 결단의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기술적으로는 한 3,870에 3,900이니까 이 정도의 이동 평균선이 지금 무빙 업됐다가 내려갔다 하고 있거든요. 며칠 전에 3,870이고 지금은 3,900 가까이 되니까 이 선을 지키느냐가 기술적으로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셧다운이 해결돼야 마음이 좀 안정될 텐데 쉽지 않습니다. 거기다 이번 주에 10월 CPI 발표 예정인데 그 수집 자체가 중단된 데 따른 이번에 고용보고서나 CPI 발표 자체가 계속 지금 연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불투명합니다. 환율에 대한 여러분들의 궁금증은 잠시 후에 전략에서 좀 더 자세히 듣도록 하고요. 자, 반도체에 과연 어떻게 될까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단기 고점 찍은 걸까요? 지금 주말 사이에도 젠슨항이 하이닉스와 삼성에서 샘플을 받았다. TSMC에 웨이퍼 추가 주문을 했다라는 소식도 들려오는데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다 아는 뉴스가 돼서 특별히 긍정적으로 그 뉴스가 되지는 않고요. 깜부치킨 이후로 새로운 뉴스는 없습니다. 다만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 날 아주 의미 있는 게 있는데 미국 주가가 아까 마이너스 3%라잖아요. 10월 달 들어와서요. 그런데 가장 많이 오른 주가는 샌디스크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AI 때문에 반도체 포모 현상이 왔고 반도체 포모 현상이 현물가계 급상승으로 이루어졌고 그것이 가장 두드러진 것이 가장 낮은 원가인 가장 낮은 마진인 낸드, 샌디스크가 핵심인 그 제품이 됐거든요. 근데 샌디스크가요. 사실은 지난주 금요일 아침이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실적이 발표되고 가이던스가 상당히 좋았어요. 네. 그런데도요. 사실은 금요일 날 15% 상승했습니다. 근데 이게 중간에 마이너스였어요. 우리 한국도 하이닉스도 며칠 전에 마이너스 9% 가다가 말아 올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변동성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왜? 샌디스크 주가가 지난 9월, 10월 달 2개월 동안에 무려 4배 올랐습니다. 네. 4배 오르니까 당연히 프로핏 테이킹이 나올 수 있고 매크로만 불안하더라도 회사의 펀더멘틀이라고 하는 가격 상승을 무시하고 주가가 마이너스 갔다가 아니야, 펀더멘틀이 괜찮아. 그러면서 플러스 15% 올라가는 이런 판이에요. 그래서 제가 꼭지로 말씀드리는 건 마이크론이라든지 샌디스크, 미국 같은 경우는 한국은 하이닉스 이 주가가 변동성이 있더라도 올해 이번 달 들어와서 한 플러스 영향을 견지하고 있는데 이게 플러스 영향을 견지한다면 결국은 시간을 두고 다시 회복할 수 있다. 다만 하루에는 마이너스 5%, 플러스 5%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장이 하루 이틀 더 펼쳐질 수 있는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앵커님 말씀하신 그러한 그 단발적인 뉴스는 아주 새로운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만 가지고 큰 임팩트가 있다고 기대하기는 조금은 힘들 것 같습니다. 네. 주말에 있었던 샌디스크의 15% 급등 소식이 좀 오늘 SK하이닉스의 상승에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전략입니다. 이번 주에 봐야 되는 것, 또 배당소득 최고세율이 좀 불가세 완화 추진이 되면서 투심이 좀 개선될 수 있을까 궁금하고요. 환율 어디까지 오를까요? 또 아까 계속 저희가 질문을 주셔서 네. 같이 좀 전략 면에서 네. 녹여주세요. 환율은 이제 우리나라 자체의 원화가 약세인 요인도 있고 미국 그 달러가 약세가 되지 않고 오히려 강세가 되는 두 가지 요인이 복합적인 건데 한국이 좀 아쉽게 자체적으로 그 원화를 강세로 시킬 만한 자체 동력은 약한 거죠. 근데 정책적으로 그 아까 세율 같은 게 여러 가지 노이즈가 있다가 결국 15%, 25%로 가닥을 잡는다면 그거는 파지티브합니다. 이제 그 환율이 올라가는 거하고 상쇄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환율 자체는 달러가 강세, 그러니까 경제가 불안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런 식으로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빨리 뭐 1,400 이하로 간다고 희망하지를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파지티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 투심 개선 면에서는 한 말씀, 네, 아주 간단히. 배당소득이요? 네. 파지티브한데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느 정도 기대를 안 했다면 주가가 더 빠졌겠죠? 네. 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윤 수제전략 본부장님과 함께하고요. 저희 이어서 계속 방송 함께해 주세요. 고맙습니다.